분야를 바꿔 이공계로 가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이것을 긍정하는 입장도 있고 부정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양쪽이 다 있고 이런 거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독려하는 입장의 영상이나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치 뭐 하면 다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데 저는 요 반대되는 입장, 또 반대되는 케이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치로 비교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실제로 이공계로 오셨다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바로잡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다만 동양권 국가에서 특히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어떤 공부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음정을 잘 못 잡으시네요. 혹은 약간 운동신경이 없으신 편이에요. 이거랑 공부에 재능이 없습니다. 공부할 머리가 아닙니다. 어느 게 더 모욕적으로 들리세요? 당연히 후자로 받아들입니다. 저 기타를 꽤 오래 배우고 있는데 저는 기타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절대 음감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 상대 음감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음정이 맞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음정이 이전에 말해준 음정이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냥 그 감으로 항상 부릅니다. 그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아니라고 막 지적도 많이 받고 이래요. 근데 저는 이걸 모욕적으로 느끼지가 않아요. 당연히 제가 갑자기 저 음악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막 이러면은 다들 말리겠죠. 근데 만약에 저한테 음악적 재능이 있습니다. 해보시죠. 다 때려치고 음악 하시죠. 이러면은 그 사람이 되게 나쁜 사람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고 재능이 각각 다른 겁니다. 마치 이게 우월하고 나머지는 열등하고 이런 게 아닌데 무의식 중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실제 기술을 하는 거는 뭔가 아랫사람이고 펜대를 열심히 굴리면서 거기다 이론을 쌓는 건 우월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연봉 같은 것만 따져도요 기술 익히는 사람이 동일 연봉 나이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옳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기 나름인데 묘하게 이공계 지식 이런 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워낙 또 다원화되고 이래서 꼭 이게 성공을 보장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가져왔던 케이스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케이스만 좀 우선적으로 갖고 온 건 있습니다. 일단 취직 자체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받는 연봉 수준이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매체 등에서 공개된 연봉 같은 경우는요, 대기업 혹은 한 분야에 꽤 이제 그 분야에 정통하고 한 시스템을 다 구성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 데이터를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연봉 얼마를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분야를 바꾸시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받는 연봉을 보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작 고생해놓고 마치 이제 등용문에 오른 것처럼 왔는데 대우가 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차라리 이전에 있던 데서 좀 오래 있었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를 못 도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술 같은 거를 이제 배우고 있다가 버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취직을 하셨는데 차라리 기술을 계속 익힐 걸. 이런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상 트셨을 때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한 케이스를 갖고 옵니다. 막 이제 문과 출신이나 다른 출신들이 개발자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갖고 오는데
망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욕적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지식 사대주의에 벗어나셔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쯤에 이제 내가 공부가 맞냐 안 맞냐 스스로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흥미를 붙이냐 아니면 확 열정적으로 되냐 아니면 좀 다른 길로 가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자체가 안 맞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도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기는 겁니다. 저 기타 하고 이러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럼 이제 하다가 당연히 연습 시간도 점점 줄고요. 연습 시간을 주니까 당연히 실력도 안 늡니다. 근데 이게 꼭 그 잘못이냐고요. 좀 잘 되고 성과도 나야지 재밌지. 이게 안 맞는데 노력만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잘하는 사람 노력은 안 할까요? 잘하는 사람은 게임 같습니다. 더 노력이 재밌죠. 그래서 방향을 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안 맞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맞는 거죠. 근데 왜 잘 맞는 걸 버리고 굳이 안 맞는 그쪽으로 와야 되냐 이겁니다. 전기 기술자이신 분이 있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어, 정말 인정받으시고. 근데 그 더 이제 학위를 따고 싶으셨나 봐요. 이제 그분은 고졸이셔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이분은 사실상 분수 계산 이게 잘 안 되셨어요. 그 사실은 구구단도 좀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을 바꾸셨을 때 못 살아남죠. 왜냐면은 이공계 수학이라는 게 고1, 2, 3 수학을 다 해야 하고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격차는 너무나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괜히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시고 상처만 받으시고 자존감만 깎이셨던 거예요. 차라리 그 몇 년을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반면에 이제 한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이공계로 와서 좀 끝이 안 좋았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새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 좀 많이 받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1, 중1 수준의 수학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공부에 있어서는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와서 거의 항상 밑에 꼴찌가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성 이런 관계도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성들에게도 이렇게 망신당하는 걸 많이 보였던 거야 학과에서. 당연하죠. 이제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이 아이가 정말 이게 너무 못하는구나 이런 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거의 스스로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 괜히 이제 특성화고에서 잘해서 나름 기술도 있었던 친구가 괜히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름 불만족스러워도 그래도 자신의 분야에서 일반인과 비교해서 우월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는 순간은 여러분들은 철저히 조연의 조연 엑스트라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전공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취직 같은 문제도 있고 제 생각에 뭐 피아노 학원 같은 것도 차렸다가 이제 이공계 쪽에서 좀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초창기에 막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 자기 동료가 이렇게 막 피아노 치고 이런 거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분은 사실 적응도 잘 못하셨고, 근데 자기의 이제 예대 동기가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밥벌이 정도는 이렇게 방송 같은 걸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큰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공계 부모님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세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근데 자신이 이제 갑자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배웠으면 어땠을까? 이공계적 지식은 그냥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것만 구현할 줄 알면 되는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있고 개발자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무슨 토니 스타크처럼 막 직접 코딩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굳이 2, 3년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사람이 싹싹하고 부모님 피를 타고 나서 그런지 확실히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좀 살려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대학원을 와서 2년 막 넘게 공부하는 건 확실히 뭔가 좀 오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좀 크게 반대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안 해보셨으니까 현실 감각이 좀 많이 없으셨어요. 마치 제가 이제 잘 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저보단 잘 치는 건 알겠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누가 더 대단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자신이 이제 이쪽 분야는 아니고 근데 당연히 이제 실력은 거의 중학교에서 멈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이제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고려대 가볼까? 뭐 이런 비슷한 발언을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최고의 명문대들이죠. 최고의 명문대. 최고의 수준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당연히 학창 시절 내내 전교에서 1등을 했던 것이고 고등학교에서 정말 철저히 공부만 했던 그리고 최고 자리에 오른 아이들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이제 공부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죠. 그런데 자신이 간 곳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전해 보겠다는데 제 생각엔 10년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게 안 와닿는 거죠. 객관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잘 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에서 심리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석사를 이공계 쪽으로 가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 석사 2년 만에 확 사람이 늙은 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고생을 했죠. 하지만 이제 적응을 하고 박사를 가셔서 실제로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제 후배들도 많이 생겼고요. 잘 지도를 하고요. 이분은 기본 베이스가 좋으신 거예요. 공부하는 습관도 돼 있고 이런 끈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분야가 달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지식 우월주의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하셨던 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 자녀한테 이분은 거꾸로 그렇게 공부에 목매지는 않으셨어요. 자녀에게. 왜냐하면 자신도 이제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실제 자신 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하시면서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리더가 꼭 그 지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리더의 본질이고 그런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하는 게 자신이 어떤 추진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지식이 무조건 옳다. 만약 이런 생각으로 이공계를 오신다 이러면은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걸 막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을 하셨다, 다른 분야에 있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른 재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버리고 오실 생각보다. 그다음 만약에 전공을 트신다고 해도 이걸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예체능 반면에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정말 뭐 딱 봐도 CV를 봐도 그 분야에서 엄청났던 게 느껴져요. 정말 무슨 상도 많이 타시고 뭐 정말 삐까뻔쩍한 상도 많이 타고 이러더라고요. 이분은 당연히 이공계로 하셨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당연히
바꾸신 지 꽤 되셨지만 현재도 이공계적 지식은 평균 이하예요. 실력도. 하지만 자기 스토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대우받는 겁니다.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두 분께 저는 이공계로 안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최근에 너무나 실패한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이후에 겪으실 너무나 힘든 모습이 보이고 이분이 가지신 재능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있어서 꼭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속임수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헛된 희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좀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1, 2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꼭 무조건 효율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내 자신을 짓밟아가면서 혹은 버려가면서 배울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공계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